아르헨티나의 한 가정에서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 이혼까지 해야 했던 가족이 한국을 직접 경험한 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겪은 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과거의 기억만 떠올린 채 다른 나라를 후진국이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만큼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고집만 내세우며 귀를 막는 것은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법이니까요. 저와 남동생은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살았어요. 관광사업을 하시는 어머니와 축구 코치로 일하던 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부유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사는 아르헨티나의 수도는 남미의 파리라 불리며 하루에도 몇 번씩 셀 수 없을 만큼의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저희 어머니께서는 돈을 갈고리채로 끌어 담으셨죠. 어머니는 돈을 많이 벌어오시는 만큼 저희에 대한 투자 역시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피겨와 발레를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네요. 남동생의 경우에는 골프와 테니스를 배우기 위해 비싼 과외 수업을 받기도 했고요. 아버지께서는 사업이며 자식들을 살뜰히 챙겨주는 어머니의 모습에 감동하며 항상 어머니를 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어머니와 결혼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18살이 되었을 무렵 뉴스며 신문에서는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침체됐다는 쉴 새 없이 흘러나오며 저희 가족의 행복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경제에 관심이 없던 저였지만 이대로 가다간 아르헨티나 전체가 빈곤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는 참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보기도 했네요. 저희 가족도 가난해지면 어쩌냐고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콧방귀까지 뀌시며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그런 건 빈곤층이나 일반 서민에게만 해당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나 얼마 안 돼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던 아버지께서는 온 가족이 함께 한국으로 가자고 제안하셨죠. 다른 여러 나라 중에 한국만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외할아버지는 아버지의 말씀에 화를 내시며 반대하셨어요. 나라의 부도를 경험한 데다가 위험천만한 분단국가를 왜 돈과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가냐고요. 아버지께서는 현재의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말씀하시며 외할아버지와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평생 싸운 적도 없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싸움을 하셨어요. 아르헨티나에 남기를 바라는 어머니와 한국에 가길 원하는 아버지 사이의 갈등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두 분은 이혼을 선택하며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네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가 멀어지자 저와 남동생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었고요. 어머니 옆에 남아있기를 바라던 저와 다르게 남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아버지가 한국으로 떠나신 후 어머니께서는 패키지 여행의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관광객들을 모으려 노력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노력과는 다르게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나빠졌다는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로 인해 어머니의 노력과는 다르게 관광객의 발걸음은 뚝 끊기고 말았죠. 현저하게 줄어든 수입으로 어머니께서는 골머리를 앓으셨어요.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한숨이 나왔지만 고혈압을 앓고 계시던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짐에 따라 어머니의 한숨을 깊어지기만 했네요.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지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는 그나마 나은 형편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인해 그나마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간신히 의식주만 해결하는 현재의 상황에 어머니께서는 무척이나 힘들어하셨어요. 자꾸만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저희 모녀의 생계를 책임져주던 건물의 수입이 잘 나오지 않기도 했고요. 매달 내는 월세가 감당이 안 되던 세입자들은 집세를 내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로 인해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해졌고 저는 레스토랑에서 서빙 일을 하며 간신히 돈을 벌었어요. 열 몇 시간 동안 일하는 것에 비해 받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간 남동생은 3년 만에 연락에 어머니와 저를 한국으로 초대하더라고요. 대학교에 가게 되었으니 가족끼리 한번 보자면서요. 남동생이 대학교에 갔다는 말에 참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어요. 가족 모두가 한국에 갔다면
저도 남동생처럼 대학교에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남동생이야 무척이나 보고 싶었지만 간신히 수프만 떠먹고 사는 저희의 형편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았기에 다음에 보자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아버지께서 비행기 티켓 예매를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을 말하자 남동생을 보고 싶어 하시던 어머니께서도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아버지와 남동생을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긴 했지만 사실 외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 한국에 대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발을 들이자마자 기겁을 하고 말았네요. 11,110 인천공항은 어렸을 적 갔던 미국과 비교해보아도